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1년 중에 가장 조용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크리스마스 날은요, 밖에 나가면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업소들이,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데도 다 문을 닫거든요. 따라서, 밖에 나가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집안에서 이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전통이 좀 잡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번잡하고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분위기가 업되는 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런 문화에 좀 젖어 있던 저로서는 처음에 이제 영국에 와서는 크리스마스 문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년 중에 가장 커다란 대목인데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이렇게 좀 유령 도시처럼 되는지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요. 젊은 마음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제가 좀 나이도 들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과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이 뚜렷한 목표를 기억하면서 투자한다면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2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의 첫 번째 방송이니만큼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을 보시면요, 4,754를 찍으면서 0.61%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좋았는데요. 14,992를 찍으면서 이제 15,000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21%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중소형주가 많은 힘을 냈습니다. 이제 러셀 2000이 2033까지 올라가면서 한 주 동안 무려 2.13%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지금 1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러셀 2000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적표가 가장 훌륭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한 주 동안 18.65% 상승을 했고요. MVTA, 인바이테가 16.26%, 추이가 16.16%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픈도어가 12.81%, 로빈훗 플러스 10.78,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8.13, 시리미티드 플러스 7.95,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6.67, 구글이 플러스 6.6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6.24, 메타 플러스 5.51, 니오가 5.51%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은 성장 주식이었고요. 반면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도 좀 발견이 되는데요. 루시드가 10.6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차지포인트가 마이너스 9.19, 아이온큐 마이너스 8.64, C3AI 마이너스 7.94,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6.33, 리오토 마이너스 6.00,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0, 로크 마이너스 4.78, 팔란티어, 그리고 플러그 파워, 에어비앤비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4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소파이가 3.8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0.72%나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2.3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04, TSMC 0.59%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8종목은 하락을 했는데요. 나비타스가 0.12%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12, 우버 마이너스 0.24, 테슬라 마이너스 0.38, 인피니언 마이너스 1.50, 온세미 마이너스 1.91, SMCI 마이너스 3.46,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4.3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PCE 인플레이션 지수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준의 연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는 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요. 보통 CPI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라 PCE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중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PCE는 이 앞에 근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원 PCE는 뭐냐면요. 변동성이 커다란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인플레이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여기에 핵심을 요약해 놨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11월 달의 PCE 물가 지수요. 전달 대비해서 0.1%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전망치는 0.0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달에 비해서 물가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0.1%가 하락한 거고요. PCE 물가 지수를 전년과 대비하면 2.6%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전망치는 2.8이었기 때문에 전망치에 비해서도 0.2%포인트 오히려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된 거고요. 자, 다음에는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인데요.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0.1%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시면 PC 물가지수가 지금 전년 대비 플러스 3.2%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설 부분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로 좋은 추세가 발견되는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의 PCE 물가가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 3월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토론토에 위치해 있는 BMO 캐피탈 마켓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살 과티 에리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해설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준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초에 상승할 수 있었던 것보다 최종 결과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진 않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0.1%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요.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 반갑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식품 가격은 0.1%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은 무려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12개월 동안 PCE 물가지수는요. 10월 달에는 2.9% 상승했는데 11월 달에는 2.6%로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참고로 지난 10월 달에는요. 2021년 3월 이후에 연간 PCE 물가지수가 3% 미만을 기록한 첫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항상 3% 이상 있었죠. 근데 3% 이상 올라가 있었던 물가가 지금 지난달 10월 달에 처음으로 2.9%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2.6%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그리고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를 보시면요. 11월 달에 0.1% 전달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상승률이 일치했다. 하지만 11월 근원 PCE 지수는요. 전년에 대비하면 3.2%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3.4% 상승 이후에 지금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따라서 굉장히 현저하게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요. 6개월 연율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근원 PCE가 1.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개월 연율 기준이 뭐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올라간 물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12개월로 계산을 다시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9%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 얘기는요. 과거 6개월보단 최근 6개월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물가가 정말로 잡히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갖는데 충분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뉴스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2023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UBS의 차트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엔비디아 주가는요,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S 투자은행 자문 판매팀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요. 올해 엔비디아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2024년을 맞이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NDX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NDX는 뭐냐면요. 나스닥 100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는요.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기술주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대 기업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기술주만 모아놓은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4분기 들어서도 NDX, 나스닥 100 인덱스가 커다란 규모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랠리는 뭐냐면 파동 5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테크주들이 굉장히 커다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파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승장이 다 끝나간다. 이제 사이클이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년 기술 강세장이 완성될 것이다.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가캡 기술주에 대한 약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2024년 들어서는요. 상반기에 20%에서 30%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월가에서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동하는 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베팅을 하면서 엔비디아는요. 2023년 시장 랠리를 주도하면서 무려 23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의 열기는 메가테크주 그리고 2022년 가장 커다란 폭으로 폭락장을 맞이했던 거대 기업들의 랠리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요. 대형주, 메가테크 기업들의 급등을 새로운 슈퍼 호황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UBS의 기술적 분석 지문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 현상을 잠재적인 사이클 종료 현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소형주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내내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적으로 볼 때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NDX 같은 주식, 즉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지금 메가캡 기업들은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24년 초에 커다란 조정을 위한 준비로 지금 반전을 의미하고 있다. 상반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한 달 동안 QQQ는 4.58% 상승을 했고요. 6개월 동안 주가가 11.53% 그리고 YTD로 보시면요. 무려 54%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지수가 55%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모멘텀에 들어가서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 마지막에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잠깐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가 78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목요일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1.5% 나스닥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수준을 봐도 아직까지는 70 이상으로 RSI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과매수 상태가 풀리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 조금 장기화 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화라는 얘기는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메가캡 기업들이 모여있는 QQQ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것이 UBS 기술 분석팀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위해서 상하이에 테슬라가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이번에 메가팩 배터리 제조 공장을 위해서 상하이에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중국의 관영 언론이 금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요, 2024년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조 공장을 만드는 메가팩 배터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요, 테슬라에서 제조한 대규모의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고정식 에너지 저장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규모를 가진 충전식 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메가팩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최대 3.9 메가와트의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평균적인 미국의 가정을 3,3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메가팩 유닛을 여러 개 쌓아놓고 연결하게 되면요,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그리드, 즉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이용도 가능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잉여 재생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크 시간대는 전력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이제 사용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업 전력으로 사용하든지,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메가팩은요, 전력망이 잘 연결되지 않은 오지에 가서 원격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메가팩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굉장히 좀 규모가 커다란 배터리 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상하이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테슬라는요, 19.7 헥타르의 부지에 대한 사용권으로 미화 3,113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목요일 날 별도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부지는요, 지금 현재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근처에 위치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신화통신은요, 연간 10,000개 정도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건설이 2024년 1분기에 시작돼서 4분기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내에 이제 이 공장의 건설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말까지는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또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인 메가팩이 드디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 70%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굉장히 유망한 전기차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이 등장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의 신차 시장은요, 현재 전기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은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도 침투율이 12.5%까지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JL 워렌 캐피탈의 준영 리라는 전문가의 메모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포드 그리고 GM은요. 전기자동차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새로운 재무부 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소식은 제가 한 2주 전에 미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고요. 반면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중국에서는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기존 업체 그리고 신규 업체와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시장에서 각기 다른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문제는요.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 2년 동안도 이 전기자동차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자체의 확장 추세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은 오히려 반대죠. 지금 현재도 지금 침투율이 40% 가까이까지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더 많은 경쟁 기업이 등장하면서 주식을 잘 선택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HSBC의 전기자동차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전기차 종목 중에서 그들은 BYD 그리고 리오토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월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수익성이 경쟁사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두 주식 모두에게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에 상장된 리오토의 목표 주가를 $56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7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리오토는 참고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연료 탱크가 포함된 프리미엄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리오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는 주행거리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 추세가 굉장히 도드라졌죠. 이 스타트업 리오토의 판매량은요.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자체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달에 4만 대 이상으로 급증하는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13개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요. 2023년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리오토 그리고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발전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리오토의 주가를 보시면 8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HSBC 애널리스트들이 진단하기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쟁 압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가격에 반응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요. 강력한 제품 사이클에 힘입어서 향후 12개월 동안 리오토의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리오토는요. 내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에 있거든요. 리오토는 2월 달에 첫 번째 배터리 전용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 있고요. 2024년 하반기까지 세 가지의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 무려 4개의 새로운 모델, 그것도 모두 지금까지는 시장을 공략하지 않았던 순수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많은 호재가 남아있는 리오토 주식을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2024년에는 구글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직접 한번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요, 2023년 12월 15일 날 게시됐던 2024년 바론즈가 추천하는 탑10 인기 주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미존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 10가지 주식에 대한 기사를 미리 좀 공유해 드린 적이 있고요. 바론즈라는 투자 기관은요, 지난 14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10개의 종목을 꾸준히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31%의 수익률을 기록한 10개의 주식을 추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S&P 500의 24.5%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를 무려 10%포인트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약간 뒤처졌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바론즈가 추천한 탑10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24년 들어서 지금 바론즈가 추천하는 테크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2023년 시장 상승을 이끈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내년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요, 2024년에 수익, 즉 어닝이 1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추세랑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에 비해서 성장 추세가 3배 정도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 추세는 3배나 더 빠른데 문제는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어닝의 20배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30배가 넘거든요. 따라서 30배 정도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은요,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지난 어닝 결과에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검색 비즈니스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세 번째로 반독점 조사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주가의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는 도드라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클라우드 사업은요, 물론 이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3분기 매출이 22% 성장하면서 그래도 20% 넘는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검색 이니셔티브 때문에 지금 방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빠르게 재정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쪽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반독점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그랬듯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글이 해체된다고 해도, 알파벳이 해체된다 해도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은요, 9월 30일 현재 1,000억 달러가 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재무제표가 너무나 건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비용에 대한 절제력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또 기대를 가져보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미래부터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탑픽은 구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는 2024년 바론즈가 추천하고 있는 10개의 주식의 명단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파벳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는 131.94잖아요. 자, 그런데 2024년 1년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은 6.6입니다. 따라서 131.94 나누기 6.62를 하면요, PER이 지금 19.9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너무나 저렴한 상황이다. 만약에 알파벳이요, 멀티플을 25배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30배이기 때문에 이 30배까지 올라가지 못해도 만약에 그 중간치인 25배까지만 형성될 수 있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6.62 어닝을 만들어내고요, 곱하기 멀티플이 25배로 올라가게 되면 목표 주가는 165.5가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131.94잖아요. 그래서 131.94를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25% 정도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알파벳, 즉 구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기사를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EU, 유럽연합에서 우버라든지 딜리버루가 일부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하도록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합의안은 통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EU 이사회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EU 회원국이 긱 노동자 권리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차량 호출 그리고 음식 배달앱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요점이 정리가 되고요. 금요일 날 유럽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요. 유럽연합의 순번제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관리들이 얘기하기를 합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유럽의회와의 추가 협상을 위해 이 문제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잠정 합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긱 이코노미 업계는요. 매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현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550만 명의 근로자가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발생할 뻔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추산되는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합의안이 통과가 됐다면 연간 50억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그 기업들한테 부담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이러한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EU 회원국들이 제출했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양 국가에서는요, 12월 26일을 복싱데이라고 부릅니다. 복스는 이제 상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여러 가지 물품, 선물을 넣어놓고요. 불우한 이웃과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 복싱데이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날이죠.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 열기가 아직까지 가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겨울 그리고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